오늘은 도면의 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면의 크기, 그 다음 색상, 선 모양, 그리고 레이어까지 이렇게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쓰는 종이 좀 아시나요? 많이 쓰는 게 A4 사이즈 많이 쓰죠. 그 다음에 B5 많이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A4, A3, B5, B4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도면 용지일까요? A 계열이 있고 B 계열이 있습니다. 어느 게 도면 용지일까요? 네, 맞아요. A 계열입니다. 그럼 B 계열은 도대체 뭘까요? 네, 맞아요. 인쇄 용지입니다. 신문 같은 거 있죠. 신문이나 책 같은 거를 인쇄할 때는 B 계열로 인쇄하고 도면을 그릴 땐 A 계열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A 제로, A1, A2, A3, A4 이렇게 갑니다. A5 안 써요. A5는 안 씁니다. 네. 이걸로 보면 좋겠다. A4죠. 그죠? 근데 얘를 A0라고 가정을 하죠. 얘를 A0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이렇게 딱 절반 접으면 이게 A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0와 A1은 절반입니다. A1과 A2도 크기가 절반이고 A2, A3 절반이고 A3, A4 다 절반입니다. 또 하나 도면은 이렇게 놓고 그립니다.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이렇게 세로로 안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세로로 안 써요. 예외는 A4는 세로로 씁니다. 왜냐하면 A4는 여기를 이렇게 철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용지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넘기지 못합니다. 종이가 원체 커가지고. 그런데 A4는 어때요? 여기를 철할 수도 있고 여기를 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4는 세로로도 가능하고 가로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A0부터 A3까지는 다 도면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설계를 합니다. 당연히 종이 크기를 이야기할 때도 가로를 먼저 쓰고 세로를 나중 쓰는 거죠. 자, A0부터 크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자, A0 크기는 1189에 841mm입니다. 가로 대 세로입니다. 자, 절반을 접으면 가로죠. 절반을 접으면 누가 더 길어져요? 세로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네. 이 뒤에 있는 841이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189를 절반 접어야죠. 네, 이렇게요.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앞에 있는 건 2분의 1. 자, 이해되셨나요? 규칙을 알면 외우기 쉬워요. 적어도 우리는 얘네들을 구구단처럼 암기해서 써야 됩니다. 자, 가장 쉽게 암기하는 방법. 자, 이렇게 전화번호로 외워보세요. 가로, 세로를 뒤바꿔 놨죠. 841에 1189라고 전화번호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그냥 전화번호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짝사랑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라고 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합니다. 라고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습니다. 저희 선생님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똑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분의 전화번호입니다. 841에 1189. 운율이 잘 맞아요. 그래서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쓸 때는 1189에 841이라고 쓰고 그 다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앞에 있는 건 나누기 2분의 1. 자,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지는 어느 것일까요? 네. 얘하고 얘를 많이 씁니다. A2, A3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중에서도 A3를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쓸까요? 네, 프린터 때문에 그래요. 프린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프린터가 대부분 다 A4, A3까지 나오죠. 그럼 현장에서 쓰는 A0 나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보통 프린터, 그 다음에 플로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린터, 플로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계용 프린터가 플로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AD 명령어로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출력하기란 뜻입니다. 프린트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고 플롯이라는 명령어로 출력합니다. 근데 이 플로터가 이렇게 눈이 나올 만큼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플로터를 새 거를 여기다 딱 싸고 싶어요. 사서 놓고 싶어요. 보통 용지가 롤로 말려 있거든요. 자동 커팅되고 A0까지 나오는 거, 자동 커팅되는 거, 뭐 좀 사고 싶어요. 칼라도 되고 해상도 좀 되는 걸로. 제네시스 풀옵션 하나 딱 세워놓은 거랑 똑같아요. 엄청 비싸요. 정말로 비싼 건요, 억을 호가해요. 여러분들 현수막 같은 거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플로터로 출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억대를 호가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쓸만한 거 사야지라고 하면 소나타 풀옵션 내지는 아반떼 풀옵션 정도 해요.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40대, 50대 되면 독립을 하잖아요. 갖다 놓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프린터 써야죠. A3 프린터. 제가 26살, 25살 먹었을 적에 용산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 당시에 잉크젯 프린터가 엄청 팔리기 시작했어요. A4 사이즈 나오는 거 25만 원, 30만 원 했었어요. 레이저, 그러니까 A4 레이저 프린터가 한 40만 원, 50만 원 했었어요. 그 당시. 근데 획기적으로 앱손에서 A3 나오는 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30만 원이었어요. 플로터는 여전히 1000단위가 넘어갔었고요. 그럼 어떤 거 쓰겠습니까? 프린터 써요. 그런데 프린터보다 더 좋은 장비가 나왔어요. 싸고 더 좋은 장비. A3 나오고 싸고 더 좋은 거. 복사기요. 사무용 복사기 있잖아요. 랜선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쓰잖아요. 네. 출력 그러면 쥐 그러고 나와요. 출력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더 깨끗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A3 쓰는 거예요. 죄다 A3 씁니다. 저도 A3 써요. 예전에 있던 사무실 다 복사기에다가 걸어놓고 썼어요. 오피스라 그러죠? 다 거기다 걸어놓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A3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석으로 출력을 해서 납품을 하려면 A2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A2 출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무실 근처에 A2가 나오는 인쇄소를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되게 오래전 일인데 한동안 안 해가지고 대우건설 하청업체로 일했었어요. 일을 받아다가 이제 일하고 마지막에 이제 납품해야 되잖아요. 설계도서랑. 그거 다 A2로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인테리어 했는데 그 당시 150장 나왔거든요. 도면만. 그 책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A2로 납품했어요. 인쇄소 찾아가지고 납품한 거예요. 어쨌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외우실 수 있죠?
적어도 A3는 지금 외우실 수 있죠? 420에 297. A4는 많이 쓰니까 외워야죠. 297에 210.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측을 나갔습니다. 현장 실측을 나갔어요. 나가서 크기를 재봤더니 거리가 1000mm에 8000mm입니다. 얘를 A3에다 그릴 거예요. 자, A3의 도면이 그려지나요? 1000mm에 8000mm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축척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릴 거면 일정한 비례로 작게 그려야 되고, CAD로 그리려면 CAD는 그냥 1:1로 그립니다. 대신에 종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CAD는 설계를 우선해요. 그러니까 18000 그냥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을 그리고 싶어요.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그릴 수 있어요. CAD는 그릴 수 있어요. 리밋이 없습니다. CAD는 리밋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지구, 달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CAD는 뭐가 우선이에요? 사물이 우선인 거예요. 대신에 영역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A3 영역을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키워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처음엔 많이 헷갈려요. 이건 출력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마지막에 출력할 겁니다. 4:1 도면 하나 출력을 할 거예요. 직접. 100분의 1 도면하고 직접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날 프린터 갖다 놓고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서 합니다.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종이를 그릴 땐 사물을 작게 그립니다. CAD로 그릴 땐 종이를 키웁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럼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대학 가면 배워. 저 공고 나왔거든요. 대학 가면 배워. 대학 갔더니 현장 가면 배워. 현장 갔더니 팀장님이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축적 계산해봐. 뭐 안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뭐 배웠냐고. 현장 가면 배운다던데. 혼났어요. 이건 이제 팀장님이 가르쳐준 경험치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경험치입니다. 자, 실물 곱하기 2배 나누기 종이. 이렇게 하면 축척이 계산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해요. 실물, 내가 그리고자 하는 실물에 곱하기 2를 합니다. 왜 2를 하냐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기다 치수를 넣어야 돼요. 표제란도 그려야 돼요. 이런 여백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1.5 하면 안 될까요? 돼요. 2.5 하면요? 돼요. 3 해도 돼요. 그런데 다 해보니까 2가 제일 무난하더라 이거죠. 이게 경험치예요. 그리고 종이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근사치 축척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자,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합니다.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자, 10,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47 나왔네요. 소수점 떼버리세요. 자, 하나는 첫 번째는 47이고요. 두 번째는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자, 여기서 작은 건 버립니다. 작은 건 버려요. 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작은 건 버립니다. 큰 걸로 씁니다. 작은 걸 기준으로 하면 다른 한쪽이 그러니까 종이를 뚫고 나가요. 그래서 작은 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준은 53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축척이 1대 50이 있고 1대 60이 있고 53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설계자의 재량이 나오는 겁니다. 크게 도면 들어갈 거 없는데
치수 말고 들어갈 거 없는데 1대 50. 아니야, 그래도 조금 도면 보기 좀 편해야지. 이것저것 좀 쓸 것도 있고 1대 60. 판단이 안 돼요. 그럼 팀장님한테 쫓아가는 거죠. 팀장님, 계산했더니 한 53 정도 나오는데 1대 50 쓸까요? 1대 60 쓸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팀장님이 아니야, 1대 50 써? 1대 60 써?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설명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저 축척 있죠? 저걸 척도라고 합니다. 도면에 얼마나 크게 그릴 건지 작게 그릴 건지 이거를 비율을 정하는 것, 도면에 비율을 정하는 걸 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척도에는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 축척이 있습니다. 척도는 도면 대 실물 이렇게 나옵니다. 도면 대 실물입니다. 지금 1대 50, 1대 60 썼죠? 도면의 1mm가 실물의 60mm란 뜻이에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50mm란 뜻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보세요. 실물의 50mm가 도면의 1mm로 그려지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게 그려진 거죠? 맞습니까? 네. 이건 축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배척은 거꾸로 크게 그린 거예요.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대 1이에요. 4대 1입니다.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 어떻게 되나요? 훨씬 더 크게 그린 거 맞나요? 네. 도면을 실물보다 크게 표현. 4대 1 이렇게요. 현척은 도면과 실물이 같게 표현. 1대 1. 주로 기계 부품 쪽이 대부분 다 현척을 많이 씁니다. 축척은 도면을 아니지. 도면이 실물보다 작게 표현. 이렇게요. 표현하는 방식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축척입니다. 배척, 현척, 축척 다 써요. 다 씁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내용, 뭐 4대 1, 1대 1, 1대 4, 1대 50 이걸 보고 우리가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방식은 앞에 있는 숫자는 도면의 크기고 뒤에 있는 건 실물의 크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축척 계산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보시죠. 자, 15,000 곱하기 12,000 A3에다 그릴 겁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단위는 밀리미터고 15,000이잖아요. 15,000이면 15m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m가 1000mm입니다. 1m가 1000mm예요. 제가 1000단위 자릿수 찍어놨죠. 근데 조만큼 없애면 돼요. 조만큼 없애면 돼요. 그럼 미터로 그냥 환산됩니다. 1000단위 자릿수를 지우면 미터로 바로 환산돼요. 자, 계산했더니 가로는 71이고 세로는 80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한 1대 80 쓰면 되나요? 아닌가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 2, 10, 20,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긴 해요. 루트 2도 들어가요. 1대 루트 2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뺐어요. 잘 안 쓰거든요.
자, 제 앞에 있는 얘가 스케일자예요. 여기에 1, 2, 3, 4, 5, 6만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1대 1부터 1대 6까지만 쓴다는 뜻이에요. 7 안 쓰고 8 안 쓰고 9 안 쓰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예외라는 게 있지. 안 그래요? 잘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요. 원래는 1대 80이 아니고 1대 100으로 가야 돼요. 1대 100으로 가야 되는데 여백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자, 1대 80을 쓸 수 있어요. 잘 안 쓰는데 지금같이 이상한 경우는 쓸 수 있어요. 1대 90도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이상한 경우, 지금처럼 이상하게 떨어지는 경우 쓸 수 있습니다. 왜요? 스케일자로 암산할 수 있거든요. 1대 80 같은 경우는 1대 4의 2배죠. 1대 90 같은 경우는 3의 3배죠. 암산할 수 있단 말이죠. 120은 60의 2배고 150은 5의 3배고 암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써요. 근데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쓰면 안 되는데 여백이 너무 많이 남거나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해 놓고 이제 쫓아가면 돼요. 아, 팀장님 이거 1대 80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80 쓸까요? 100 쓸까요? 그럼 이제 80 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죽어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축적 계산하는 거 암기하기 쉽죠? 1, 2, 3, 4, 5, 6만 쓰면 돼요. 근데 25나 80, 90은 씁니다. 120, 150, 250 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축적 계산하는 거 이해되셨죠? 네. 자, 색상입니다. 칼라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칼라. 그러면 이렇게 색상 상자가 뜹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칼라 안 써요. 이 칼라 명령을 안 써요. 이 칼라 명령을 안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쓰시면 안 돼요.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뭘 써요? 레이어 씁니다. 레이어라는 명령어에 가면 이 레이어 명령 안에 여기 칼라가 있어요. 얘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 타입이 여기 있어요. 이걸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칼라와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은 안 써요. 쓰시면 안 돼요. 관계가 명확해지면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면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쓰시면 안 돼요. 자, 칼라 명령어 쓰시면 여기 보시면 기본값이 뭐로 나와 있나요? 바이 레이어. 여러분도 칼라 실행해 보세요. 기본값이 바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란 뜻입니다. 바이 레이어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색상 지정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라인 타입입니다. 라인 타입 들어가면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이라고 나옵니다. 커런트 라인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이 뭐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모양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칼라와 라인 타입은 레이어에서 제어합니다. 별도로 칼라 명령어랑 레이어 명령, 라인 타입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고 레이어에서 칼라와 라인 타입을 다 제어합니다. 그럼 레이어는 뭐냐?
레이어는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레이어는 도면층이라고 해요. 도면층입니다. 1층, 2층 이런 층이 아니고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층이라고 하죠. 지층. 땅을 이렇게 파면 땅이 겹겹이 쌓여 있죠. 시대별로, 연대별로 이렇게 쭉 쌓여 있죠. 그걸 지층이라고 하죠. 그렇게요. 빵 같은 거 보면 페스츄리 빵 있죠. 그 빵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 근데 그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도면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도면을 겹겹이 쌓여 놓고 그리고 보는 것. 이걸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처럼 생겼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다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CAD의 레이어는 이렇게 투명한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얘로 겹겹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투가 돼서 한 장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레이어는 오토캐드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스케치업이나 3D 맥스에도 똑같이 레이어의 개념은 존재합니다.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도면을 다 겹겹이 쌓아놓고 보는 것.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걸 여기다 또 그려요. 또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이 투명하니까 한 장처럼 투영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레이어를 실행해 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레이어 이름이에요. 기본 레이어는 0입니다. CAD를 처음 실행하고 도면을 처음 꺼내 놓으면 0번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굳이 이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레이어를 나중에 만들고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컬러와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값을 보셔야 됩니다. 컬러가 색상입니다. 즉 여기다가 색상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레이어에다가 색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선을 그리면 내가 지정한 선 색상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 레이어에 빨간색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을 그리면 빨간색으로 표현돼요. 여기다 내가 노란색을 줬어요. 그럼 노란색으로 표현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컬러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이 컬러 피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기 전에 우리 기본 상식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기본 상식부터. 자, 혹시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 기억나시나요? 미술 시간에 했던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너무 오래전인가요? 자, 빛의 삼원색은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RGB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럼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팔로파라고 배웠을 겁니다. 빨강, 노랑, 파랑이요. 그죠? 네, 노란색.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파랑이 아닙니다. 사이안입니다. 그리고 빨강이 아니고요. 마젠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집에 혹은 회사에 잉크젯 있죠? 컬러 프린터 있죠? 그거 뚜껑 열어보셨나요? 잉크 갈아보셨나요?
거기 무슨 색 들어가 있던 거예요? 색이 4개 들어있을 겁니다. 노란색. 근데 파랑 빨강이 아니고 사이안, 마젠타, 그리고 검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얘를 뭐라 부르냐면 CMYK라고 합니다. K가 뭐냐면 블랙, 검정색이요. 이해되셨나요? 빛의 삼원색으로는 100% 검정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삼원색 가지고는 100% 검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별도로 검정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쇄 쪽 한번 해보셨나요? 네, 반드시 CMYK로 작업하셔야 돼요. 우리가 폰카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건 다 RGB예요. 우리가 보는 모니터 있잖아요. 이건 다 RGB로 표현됩니다. TV 있잖아요. 텔레비전 다 RGB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는 잉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색감에 대한 괴리감이 나옵니다. RGB 컬러를 CMYK 컬러로 바꿔버리면 소위 말하는 하늘색 계통이 많이 들어가요. 한 20%에서 30% 추가가 돼요. 또 그만큼 색을 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프랑스에 미술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술학자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죽었겠죠? 뭐 미술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했고 화가이기도 했으며 뭐 그렇답니다. 이 사람이 빨간색 랜턴하고 그러니까 레드 랜턴하고 초록색 랜턴을 겹쳤습니다. 빛이 이렇게 있는데 랜턴 2개 가지고 색을 겹쳐봤어요.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죠? 네,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자, 초록색하고 파랑색하고 블루하고, 그러니까 그린하고 블루 랜턴을 섞으면 사이안이, 그 다음 블루하고 레드를 섞으면 마젠타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휴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엇갈려서 적어놓은 거예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이게 휴값이에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되어 있어요. 레드가 0도, 그린이 120도, 블루가 240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휴값이에요.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이해되시나요? 저 컬러 피커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값에 의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옆에 트루 컬러로 넘어갑니다. 트루 컬러도 마찬가지로 휴값에 의거해서 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도예요, 각도. 오토캐드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컬러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자, 일단 색상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예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 색상이라고 하고 번호를 넣어도 되고 색상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1번부터 7번까지는 외우세요. 7번은 배경색이 검정색이면 화이트로 표현되고 배경색이 하얀색이면 블랙으로 표현됩니다. 이해되셨나요? 7번은 블랙 앤드 화이트가 됩니다. 자, 조금 수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캐드가 생각보다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죠? 자, 보시죠. 사람은 수의 체계가 10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10진수만 쓸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럼 뭘 쓸까요? 10진수 외에 다른 거 쓰는 거. 이진수? 아니요, 이진수 잘 안 쓰는 것 같던데. 12진수를 써요. 12진수, 24진수. 시계가 12진수잖아요. 그죠? 60진수하고. 60초가 되면 1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죠. 네. 그러니까 분은 60진수를 쓰는 거고 시간은 12진수를 쓰는 거고 달력도 마찬가지죠. 12월까지 있잖아요. 그죠? 해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럼 컴퓨터는 몇 진수를 쓸까요? 네. 2진수를 씁니다. 1, 0, 1, 0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한 개의 색상당 최대 표현 가능한 개수. 말이 이상하다. 한 개의 색상당 최대 표현 가능한 색상의 개수는 256개까지 가능하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갛다, 새빨갛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CAD도 컴퓨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0번부터 255번까지 1번부터 256번까지 즉 256개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하나의 색상당 최대 표현 개수가. 이해되셨나요? 근데 모든 색상을 256개로 표현이 가능해요. 모든 색상을 256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의 팔승이랍니다. 모든 색상을 256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2의 8승이에요. 그래서 8비트 칼라라고 합니다. 8비트 칼라, 256 칼라 이렇게 불러요. 256 칼라, 8비트 칼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칼라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256 칼라, 8비트 칼라, 인덱스 칼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덱스 칼라가 색인 색상이란 뜻입니다. 색인, 즉 목차란 뜻이에요. 1번은 무슨 색, 2번은 무슨 색, 3번은 무슨 색 이렇게 색상을 매겨놨다고 해서 이걸 인덱스 칼라 혹은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도면을 그릴 때 256개면 충분해요.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덱스 칼라를 기본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있어요. 2에 16승. 얘는 대략 6만 4천 개의 색상을 표현합니다. (16비트) 칼라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2에 24승. 얘가 무슨 뜻이냐면 레드 2에 8승, 그 다음 그린 2에 8승, 블루 2에 8승. 이해되셨나요? 그럼 2에 24승이 나오죠?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트루 컬러입니다. 대략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1600만 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입니다. 진짜 색상이란 뜻이에요.
진실된 색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할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색상을 써야 되니까 트루 컬러를 쓰는 거고, 우리는 인덱스 컬러면 충분해요. 여기 하나 또 있어요. 2에 32승. 이거는 2에 24승에 2에 8승. 여기 나와 있는 이 2의 8승이 투명도입니다. 투명도가 들어간 색상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걸 32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쓰는 이미지 중에 GIF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GIF로 놓으면 이미지 망가지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GIF 포맷은 8비트 포맷이거든요. 모든 색상을 256개까지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확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옛날 PC통신 시절에 그때 나왔던 포맷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포맷이 뭐냐면은 JPG죠. 옛날엔 BMP 파일 썼거든요. 제 아직도 기억하는 게 1메가짜리 파일이 20분 걸렸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1메가짜리 파일인데 2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빗발치는 거죠. 파일 너무 커요. 작은 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퀄리티 떨어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인데 그게 바로 JPG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TIF라는 파일이 있어요. TIFF 파일이 여기 들어가요. DSLR 카메라나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에 보시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까요? 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JPG 파일하고 TIFF 파일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TIFF는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일 사이즈가 커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또 있어요. TGA 파일. 타가 포맷이라고 합니다. TGA 파일이 여기 들어가요. 24비트의 투명도가 들어간 거 있어요. 최근에 하나 또 나왔어요. 여기 들어가는 건데 PNG 파일이요. PNG 파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파일. 얘가 24비트 포맷에 알파 채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요? 이 중에 혹시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렌더링 하게 되면 저 PNG 파일이나 TJ 파일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혹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색상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뭘 쓰는 거예요? 8비트 포맷을 쓰는 겁니다. 자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더니 인덱스 컬러 번호 뜹니다. 이렇게. 컬러 번호 떠요. 자, 이 위에 컬러 피커가 있는데 이 위쪽이 짝수, 아래쪽이 홀수입니다.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번호가 255번으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 번호가 255번으로 끝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번호가 이렇게 끝나요. 순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255번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0번부터 시작했거든요. 0번부터 255번, 1번부터 256번 이렇게 가는 거죠. 수의 체계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번부터 255번 이렇게 갑니다. 자, 컬러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1번 색이고 순서대로 색상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마지막이 여기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색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기다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다가 숫자를 써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써 놓은 숫자대로 색상이 들어가요. 또는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 색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상의 이름을 넣어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죠. 건축하고 기계하고 색 사용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쪽 같은 경우는 크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색을 쓰는데 중심선이 있고 은선이 있고 외형선이 있고 뭐 치수선이나 뭐 기타 선들이 있습니다. 중심선의 경우는 빨간색을 씁니다. 은선 같은 경우는 옐로우, 외형선 같은 경우는 그린, 나머지는 그 외에는 전부 다 빨간색을 쓰더라고요. 물론 화이트를 쓰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보통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본다면 대략 이 정도 씁니다. 기계 쪽에서는. 그리고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쓰는데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아니다. 인면선부터 갈까요? 인면선, 마감선, 치수선, 문자 이 정도? 그래서 중심선 같은 경우 레드, 단면선 옐로우, 그리고 인면선은 화이트, 마감선, 이거는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의미합니다. 그린, 치수선, 사이안, 문자도 마찬가지 사이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해칭선, 블루. 근데 실무에서는 이 마감선을 블루로 씁니다. 그리고 치수선, 레드를 많이 써요. 문자를 시험 볼 때는 사이안을 쓰지만 실무에서는 그린을 많이 써요. 이렇게 조금 색상을 쓰는 방법이 기계 쪽이랑 건축 쪽이랑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기계 쪽인데 그러면 레드 그린,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이 기계 쪽과 건축 쪽이 좀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중심선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중심선이 둘 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색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기계 쪽엔 은선, 외형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씁니다. 건축 쪽에서는 중심선, 단면선, 인면선, 마감선, 치수선 이렇게 써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7번 이렇게 씁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 6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 쪽이라면 위에 걸로, 건축 쪽이라면 아래 걸로 쓰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하나의 표준이긴 하지만은 이대로 쓰지는 않아요. 또 도면을 보면 설계자마다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기계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을 기계하고 금형 전공하고 실무에서는 건축 인테리어 했거든요. 본의 아니게 두 개를 다 섞어서 썼어요. 근데 건축 쪽이 좀 재밌는 게 색의 명도를 활용합니다. 색의 명도요. 자, 명도가 무슨 뜻일까요? 밝을 명자 써서 밝고 어둠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걸 명도라고 합니다. 어떤 색상은 어둡고 어떤 색상은 밝아요.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중에 검정색 옷을 입고 나갔다가 사고 당했어요. 이런 얘기 종종 들어요. 명도가 낮은 옷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옷을 입고 밤중에 파란색 옷을 입고 밖에 나갔어요. 눈에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명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 옷을 입고 밖에 나갔어요. 잘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그럼 명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색상마다 명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래요. 단면선이 굵은 선이에요. 단면선이 굵은 선입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쓰는 게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원시인 숫자색이랑 똑같아요. 원시인이 숫자를 쓸 때 하나, 둘, 셋,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되게 단순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원시인 숫자 세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이해되셨나요? 선 긋기 단순해요. 복잡하면 보는 사람도 어렵고 이걸 설계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3개 쓰는 거예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문자, 중간 문자, 큰 문자. 선의 굵기도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이렇게 써요. 중심선 가는 선이에요. 은선 중간 굵기고요. 외형선 굵은 선이에요. 중심선 가는 선이고요. 단면선, 인면선이 굵은 선이고 마감선, 치수선 다 가는 선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되게 단순해요. 중요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명도가, 색의 명도가 높을수록 선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선이 가늘게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가 노란색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 빨간색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어떤가요? 노란색이 더 굵게 보이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굵은 선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명도가 높은 선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요. 명도가 낮은 건 뒤로 쑥 들어가 보입니다. 어때요? 노란색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빨간색이 뒤로 들어가 보이나요? 네. 그래서 건축 쪽은 이 명도를 활용해서 잘 씁니다. 저도 이걸 종종 사용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건축 인테리어 쪽이라면 명도를 이용해서 색상을 부여하면 딱 맞아요. 기계 쪽은 그냥 단순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빨간색이나 흰색을 대입해 버리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참고로 뚱뚱한 사람이 자꾸 검정색 옷을 입는 이유가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잖아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도가 높으면 더 두꺼워 보이죠. 더 뚱뚱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선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가 보죠. 선의 종류입니다. 선 모양입니다. 선의 모양은 실선이 있습니다. 굵은 실선이 있고요. 가는 실선이 있고요. 파선이 있고요. 1점세선이 있고요. 2점세선이 있습니다. 선은 이렇게 5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굵은 실선이라 하면 0.5mm, 가는 실선이라 하면 0.1mm, 파선이라 하면 0.3mm, 1점세선은 0.1mm. 얘는 없어요. 잘 안 써요. 2점세선 0.5mm. 자, 실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는 선. 이걸 실선이라고 합니다. 굵은 실선은 주로 물체의 외형이나 단면을 표현할 때 쓰는 게 굵은 실선입니다. 자, 가는 실선은 모두 다예요. 그 외. 파선은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선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선이 점선으로 나타난 걸 말합니다. 얘가 은선, 물체의 숨은 선. 물체에 숨어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에 칠판이 있잖아요. 이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이 칠판 뒤에 창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데 칠판을 그렸습니다. 그럼 창문이 있는데 그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리까리하죠. 그리기도 그렇고 안 그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선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있는데 여기 가려서 지금 안 보여요. 이런 게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어 있는 선. 사물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뒤에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있는 거죠. 이런 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은선이라고 해요. 숨은 은자를 써서 은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외형선. 저기 외형선, 단면선 적어놨죠? 그 다음에 1점세선. 한자예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어가면 돼요. 선을 쇠가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파자도 깨트리다라는 뜻이고 쇠자도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하를, 그러니까 얼음을 깨고 다니는 배가 있죠. 뭐라고 부르죠? 쇠빙선이라고 하죠. 그 쇠자가 깨트릴 쇠자예요. 얼음빙자. 그래서 쇠빙선이에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었습니다. 1점세선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면 그릴 때 이거 중심선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도면 볼 때 중심선부터 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게 정식 명칭이 1점세선입니다. 2점세선이라고 있어요. 이건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볼까요? 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계를 설계할 건데 그냥 이렇게 추를 여기다만 놓을까요? 아니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죠. 이때 여기에 2점세선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실선으로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실선으로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여기에다 2점세선, 여기에다 2점세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추가 지금 현재는 여기 있지만 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진자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가상실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저 위에 색상이랑 매칭시켜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중심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색을 써야 돼요? 레드를 써야 되는 거죠. 외형선이네요. 외형선, 단면선. 건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옐로우가 되는 거고, 네? 기계 쪽 같은 경우는 그린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은선 같은 경우는 네, 옐로우. 기계 쪽에서는 노란색을 쓰는 거죠. 이게 같이 이렇게 세 개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선의 용도, 색상, 모양, 선 굵기 이렇게 다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쓰는 겁니다. 레이어를 쓰면 이게 한 번에 매칭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레이어. 이 위에 아이콘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왼쪽 첫 번째 아이콘 누르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레이어의 이름이네요. 제가 중심선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선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 선택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면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의 종류 눌러보세요. 그럼 현재 쓸 수 있는 선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로드. 여기 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한번 불러오시죠. 로드 버튼까지 눌러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알파벳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베팅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쓰는 단열재입니다. 베팅은 단열재고요. 여기 센터 있네요. 그 다음 히든 은선이고요. 팬텀 2점 세선입니다. 자, 저는 다 불러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로드해 보시죠. 베팅, 센터, 히든, 팬텀. 컨티뉴어스가 실선입니다. 센터가 중심선이란 뜻이죠. 히든은 은선이란 뜻이고 팬텀은 2점 세선. 자, 지금 중심선이니까 센터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의 센터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선의 굵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선의 굵기예요. 저는 선의 굵기를 쓰고 있는데, 자, 보시죠. 끄고 여기에 선의 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자, 중심선은 가는 선이라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0.1을 찾아봤는데 0.1이 없네요. 0.09가 있고 0.13이 있습니다. 0.09 쓰시면 되겠네요. 0.1하고 제일 많이 가까우니까 0.09.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심선이고 빨간색이며 센터이고 1점세선이고 0.09mm입니다. 라고 세팅이 끝난 거죠. 자, 또 해볼까요? 자, 은선. 은선은 기계 쪽으로 세팅합니다. 2번 색입니다. 선의 모양은 히든입니다. 선의 굵기는 0.2mm 쓸 겁니다. 제가 그랬죠?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선의 굵기를 내가 제일 굵은 거를 0.3으로 쓰면 중간선은 자동으로 0.2가 되겠죠. 0.1, 0.2, 0.3. 이해되시나요? 0.3, 0.1, 0.3, 0.5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0.1, 0.2, 0.3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0.1, 0.3, 0.5 쓸 때는 A2일 때 이렇게 씁니다. A2일 때 종이가 충분히 크니까. 그런데 A3는 종이가 작죠. 그러니까 0.1, 0.2, 0.3 이렇게 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경우는 0.2, 0.3, 0.4 이렇게 써요. 설계자랑 합의하는 겁니다. 선 굵기 얼마로 할까요? 0.1, 0.2, 0.3이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 이상 더 굵은 선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아주 굵은 선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도면 테두리선 같은 경우가 아주 굵은 선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한 1mm 써요. 근데 이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선 굵기는. 선 굵기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근데 다만 3개로 정하시면 돼요.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이렇게 3개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0.1, 0.2, 0.3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외형선이요. 자, 외형선은 초록색 선 쓰겠습니다. 이건 기계 쪽이니까.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0.3. 자, 일단 이렇게 3개만 제가 세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태가 나옵니다.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에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럼 내가 그리는 모든 선들이 여기 있는 레이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중심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중심선을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커런트 레이어를 바꾸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바뀝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자, 라인을 그려볼까요? 자, 라인. 자, 선이 그려졌습니다. 아, 잘 안 보이네요. 자, 노란색으로 해봤습니다. 라인. 아, 이런. 자, 다시. 은선이죠? 라인. 자, 노란색 나오나요?
다시 라인, 다시 외형선 라인. 자, 확대를 하니까 선의 모양이 제대로 보이나요? 자, 저는 선의 굵기를 빼겠습니다. 이 선 굵기가 들어가면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선 굵기를 뺄 겁니다. 지금 굵어졌죠, 선 굵기가. 그죠? 왜냐면 선 굵기를, 레이어에 선 굵기를 넣어버리면 그대로 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레이어에 선 굵기를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레이어에 선 굵기 쓰셔야 돼요. 어떤가요? 선 모양이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잘 안 보이죠? 확대하면 이렇게 선의 모양이 보입니다. 레이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의 모양도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도면을 그릴 때 제일 첫 번째로 세팅해야 되는 건 뭐예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세팅해 놓고 그리고 작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과제물 하나 볼까요? 아니, 왼쪽 거 요 과제물입니다. 왼쪽 과제물. 자, 보시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중심선 레이어를 맞추시고 라인, 선을 쭉 그립니다. 다시 라인, 선을 쭉 그려요. 그 다음 외형선 맞추고 서클, 반지름 8mm, 서클, 반지름 15mm, 옵셋 55mm, 서클, 다이아메터 8mm, 다시 서클, 반지름 15mm, 옵셋 15mm. 자, 트림으로 선을 끊었습니다. 근데 요 선이 어떤 선인가요? 실선이죠. 그죠? 실선이죠. 선을 바꿔야 돼요. 레이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선택합니다. 요 선택되면 요 파란색 점이 나오는 거, 요걸 그립 상태라고 했죠? 이 그립 상태에서 레이어를 바꿉니다. 바뀌었나요? 네, 다시요. 언두. 두 번째, 컨트롤 키하고 숫자 1키를 누릅니다. 얘가 속성창이에요.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자, 선택합니다. 그립 상태로 선택을 하면 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에 레이어가 있군요. 외형선으로. 바뀐 거 맞습니까?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자, 언두. 그 다음에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명령어도 있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단축키는 MA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프로퍼틱스가 뭐냐면 속성이란 뜻이에요. 매치는 일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성을 같게 해주는 것. 즉, 여기 있는 원이 지니고 있는 속성과 여기 있는 선이 속성이 같아지는 거죠. 매치 프로퍼틱스 소스 원을 누릅니다. 그럼 이 원이 지닌 속성들이 있겠죠. 이걸 데스티네이션 오브젝트, 목적지로 이렇게 갖다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각도가 60도고요. 여기는 100도예요. 40도 더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각도를 보니 10도 단위가 있네요. 라인. 교차점에서 60도 단위로 쭉 선을 그립니다. 다시 교차점에서 100도로 선을 쭉 그립니다. 서클. 반지름 6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자, 서클. 여기 안 잡히죠? 교차점 안 잡히죠? 그죠? 이거 조그맣게 줄여놓고 보면 교차점 잡힙니다. 또 하나. 이럴 때 쓰는 게 인터섹트라고 해서 선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명령어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자, 서클, 인터섹션, 선 클릭, 원 클릭. 자,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5mm. 자, 서클, 원의 중심점, 반지름 10mm, 교차점,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중심 원을 옵셋하는 겁니다. 옵셋하는 거예요. 옵셋 원은 반지름이 바뀐다 그랬죠. 이 원이 5mm고 이 원이 10mm입니다. 옵셋 5mm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티스 트림 경계가 복잡하면 반드시 칼라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트림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티스로 다시 트림 다시 한번 트림 그런 모양 만들어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3mm 자, 트림 옵셋 3mm 트림 자, 다시 지우면 선 모양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옵셋 3mm 트림 자, 깨끗하게 정리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이 선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익스텐드 이렇게요. 이게 딱 맞아요. 이게 반지름 70짜리입니다.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제거하면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칼라와 레이어와 그러니까 레이어를 이용해서 색상과 선의 모양을 제어해 가면서 도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420 곱하기 50 그러면 21,000이네요. 그 다음에 297 곱하기 50 14,850이네요. 자, 이제 지금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렇게 쓸 겁니다. 420, 297 옵셋 10mm 그 다음 스케일 50배 그러면 이렇게 50배가 커지게 됩니다. 도면이 50배 커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중심선을 그려보죠. 자, 중심선인데 어떤가요?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더 확대해 볼까요? 한참 확대하니까 중심선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축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의 모양이 크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LT 스케일입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쓰면 돼요? 축척이요. 축척을 쓰면 됩니다. 50배니까 여기다 50이라고 쓰면 모양이 커진 거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선 모양이 ISO 규격입니다. KS 규격이 아니고 ISO 규격입니다. KS에서 그리는 것보다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가 커요. 이 크기가. 그러니까 LT 스케일이 50이 아니고 50의 절반인 25. 이해되셨나요? 선 모양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인 타입이 ISO 기준이란 말이죠. KS 기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ISO 기준이 KS보다 2배 정도 커요. 2배 정도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게 써요. 한 3분의 1로 줄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축척이 50이면 라인 타입 스케일은 얼마가 돼요? 25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원래 여기에 축척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여기에 축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누기 2를 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KS 값에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누기 3해서 씁니다. 3분의 1로 써요. 축척값의 3분의 1을 쓰거나 축척값의 2분의 1 정도면 무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시죠. 자요. 지금 LT 스케일 값이 1이에요. 1입니다. LT 스케일 값이 1이에요. 크잖아요. 중심선이 커요. LT 스케일 0.5 어떤가요? 좀 더 작아졌나요? 자, 0.3 어떤가요? 훨씬 더 보기 좋아졌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맞춰줘야 돼요. LT 스케일 값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축척 값에 따라서 맞춰줘야 됩니다. 얼마로요? 원래는 축척 값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KS가 아니고 ISO다 보니까 2배 정도 커요. 그래서 LT 스케일 값이 내가 계산한 축척 값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사이, 요 사이를 쓰시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과제물입니다. 자, 라인을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아니, 더 길게 그려볼까요? 더 길게. 이 과제물은 중심선만 잘 찾으시면 돼요. 중심선의 위치만 잘 찾으면 금방 그려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있는 중심, 여기 있는 중심, 여기 있는 중심, 여기 있는 중심. 이렇게 5개의 중심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7mm입니다. 여기에 7mm가 있어요. 즉 14mm입니다. 옵셋 7mm. 자, 이렇게요. 여기에 원이 있고 여기에 원이 있는 거죠. 자, 옵셋 20mm. 네, 이렇게 있네요. 자, 서클 반지름 7mm, 7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죠. 트림. 네,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77mm, 옵셋 77mm. 네, 바로 여기에 반지름 10mm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되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서클 반지름 7mm, 옵셋 3mm, 트림으로 자, 선을 끊어 놓으면 벌써 끊으면 안 되긴 하는데 자,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옵셋 61mm. 네, 중심선이 이쪽 어디에 있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중심선이 여기 있고요. 얘도 옵셋 3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연장하기. 그런 모습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선으로부터 32mm, 35m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선이 네. 옵셋 20mm 여기죠? 자, 옵셋 32mm. 옵셋 35mm. 여기 있네요. 서클 반지름 10mm.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15mm 위에 있네요.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5mm. 네, 이만큼에 있고요. 자, 똑같이 선 정리합니다. 옵셋 3mm. 자, 트림으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2mm. 자, 선 연장하고요. 옵셋 3mm. 한 번 더 연장하고요. 자, 트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선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자, 트림 경계 지정하고 잘라냅니다. 경계 지정하고 잘라냅니다. 자, 이 부분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립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으로 비로소 또 끊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 반지름 20mm 짜리 원 그립니다. 서클 반지름 20. 자, 선 연장해 볼까요? 자, 옵셋 3mm. 한 번 더 연장. 네, 이러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자, 트림. 이거. 자, 이렇게 잘라냈고요.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10mm. 옵셋 10mm.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반지름 5mm 짜리. 이렇게요. 옵셋 5mm. 바로 여기가 중심점인 거죠. 자, 인터섹션 수평선 한번, 수직선 한번, 반지름 5mm. 이렇게 된 겁니다. 다행히 얘에 대한 중심은 없네요. 자, 지우죠. 그 다음 트림으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아이고.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요. 트림으로 전부 잘라내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